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28일 기후 세번째 기사 1433년 명선도 8년 상증소에서 예악을 옛 제도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아래다. 이어서 한나라에서는 진나라의 악을 인습하여 건두를 올리고 등가를 연주하되 다만 노래만 올리고 관현으로서 사람의 소리를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위로 당우로부터 진한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노래를 당하 악과 섞어서 연주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위진 이하 강주하에 이르기까지 다른 제도가 있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수나라는 주나라를 대신하고 주나라는 원위를 계승하였는데 이는 북쪽에서 나와 예악을 알지 못하였고 수나라 우홍 등도 도를 알지 못하고 억척으로 악기 거는 제도를 마련하여 축쟁, 추쟁, 와축후, 소비파 등은 모두 호악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변경 밑에 진열하였으니 대단히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당나라 초기에는 악을 제정하지 못하여 그 법을 인습하였으나 조효손의 무리가 나옴에 이르러 개정하여 위의 악기는 모두 버렸을 듯하나 상고할 만한 문적이 없습니다. 송나라 초기에는 5대에 그릇된 것을 그대로 인습하였으나 뒤에 유사가 그 그름을 알고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종 때에 이르러 채경이 정승이 되고 거짓도사 위한율이 악을 맡아 처음으로 정하게 연주해 보고 듣기에 사치스러웠습니다. 예악의 일은 당우 3대의 법으로 삼고 옛일을 상고하되 육경을 먼저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널리 백과사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서와 예경의 글이 명백히 있는데 어찌 송희종의 제도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진시가 찬집한 악서는 여러 책을 자세히 조사하고 남김없이 설명하여 만세를 가르쳤으며 그 악현도가 다 남아있어 노래와 금수를 당하하게 섞지 아니하였습니다. 혹은 말하기를 험가에서도 악장이 있는데 당하에는 종경, 소, 우 따위만 있고 사람의 노래소리가 없어 글자의 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니 선조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것이 못된다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나라의 유청과 대무의 시는 모두 문왕과 무왕을 칭송한 것인데 관으로 불개한 것은 주공이 마련한 것입니다. 어찌 주공과 같은 달효로서 부족하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 제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예조에 내리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 열령전의 당하악에는 춤만 있고 노래가 없으니 실로 미편합니다. 당하의 무문은 태조의 공덕을 칭송하고 신을 맞이하는 논문은 신령이 와서 감통하는 뜻으로 가사를 지어 만세에 통하게 하되 다만 옛 제도에 의하여 당하에는 모두 가공을 두지 말고 그 나머지 악이 있는 제사에도 이 예에 의하여 각각 가사를 지어 악부에 싣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송은 시경에 있는 주나라 종묘 제사에 쓰는 시가이다. 건도는 재물이며 강주하는 북조이고 달효는 뛰어난 효도이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29일 경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형사를 보다 임금이 일본과의 교통문제, 파저강의 정벌 문제를 말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예부 상서가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더불어 교통하는가 안 하는가를 묻자 김을현이 본국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대답하기를 외국들이 본국 섬에 와서 고기를 잡고 소금을 사서 생활하므로 지금 외인들에게 혹 왕래한다고 말하고 정식으로 교통하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최진이 예부 상서에게 고하기를 조선에서 외국에게 인신을 주고 서로 교통한다고 하므로 상서가 다시 김을현에게 물었다. 을현이 대답하기를 외인들이 생리를 위하여 본국의 바닷가에 왕래할 뿐이요 우리나라에서 본 뒤 인신을 만들어준 일은 없다고 하였으며 최진이 또 조공하려고 온 외사에게 물으니 외사도 인신을 만들어준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후일에 명나라에 다시 물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최진이 이와 같이 구구한 짓을 한 것은 그가 조선의 일을 잘 아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외국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으므로 서로 교통해야 바닷가에 근심이 없을 것이니 중국에서 비록 교통하는 것은 안다 할지라도 의리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도독이 본국에서 파자강을 정벌하였다는 말을 듣고 조선이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켜 변경에 서들어갔다고 비난하나 나는 생각하기를 태종 문황제의 선유한 성지가 소연하여 믿을만하고 더구나 지금 황제가 치규하기를 기회를 보아 처치하여 야인의 업신여기는 바가 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서 황제는 반드시 정벌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또 맥날간해와 최진 등이 오는 윤 8월에 건주와 본국을 향해 떠나서 두 곳의 포로된 사람과 물건을 찾아서 각각 본 곳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니 나는 생각하기를 당초에 건주를 정벌한 것으로 그 위험을 보이고자 합니다. 저들이 성심으로 와서 투항하면 내가 모두 돌려보내려고 하였는데 악함을 고치지 아니하고 여연등지에서 자주 침범함으로 남도에 나누어 둔 것이다. 만약 황제의 칙류를 기다린 뒤에 포로를 돌려보내면 야인이 다만 황제의 덕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은혜로는 생각지 않을 것이니 강계에 머물러 둔 야인 2명을 본 곳으로 돌려보내서 효유하기를 너희들이 성심으로 와서 항복하면 포로를 다 돌려보낼 것인데 너희들이 전의 행동을 고치지 아니하고 변경을 엿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고 또 효유하기를 너희들 처자의 의복과 음식은 때를 잊지 않게 하고 강포한 누리들이 핍박하지 못하게 하여 안심하고 살고 있다고 하여 야인들이 이 말을 듣고 성심으로 와서 투항하고 우리나라에 다 돌려보내면 저들이 전일의 위엄과 오늘의 은혜를 알 것이요 은혜와 위엄을 아울러 행하여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 허조가 아래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고 하니 안승선에게 명하여 황희, 맹사성, 권진 등의 집에 가서 논의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29일 경술 두번째 기사 예조 판서 신상이 알목하의 사람을 보내 권두를 꾸짖을 것을 아뢰다. 알목하의 야인이 경원의 민가에 와서 말을 도둑해 감으로 말임자가 쫓아가서 잡아 죽였는데 영북 절제사가 통사를 보내서 사유를 고하니 동권두와 범찰이 관하 사람을 시켜 통사의 수행인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 악함이 지극히 중하오니 알목하의 사람을 보내어 권두를 꾸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양목다불과 맹가천모가는 바로 중국의 반적이로되 황제가 그 죄를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고 사신을 보내어 효유하였으니 이는 야인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수행인을 쏘아 죽인 것은 권두가 지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추장이므로 그 죄를 분명히 말할 수 없으니 우선 2-3사람을 보내어 쏘아 죽인 자를 잡아 보내게 하여 징계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또 신상이 아뢰기를 권두가 우리 국경 안에 살면서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하였으니 그 죄상을 황제께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벌한다면 그 영은 말이 옳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번거롭게 보고하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29일 경술 세번째 기사 태종 황제 때의 선유와 지금의 칙서로 선유한 것을 누스치 못하게 내전하다. 평안도도 안무 char리사 최윤덕에게 내전하기를 전일에 경이 항상 계하기를 태종 황제 때의 야인을 처치하라는 선유와 이제 나온 칙서 내용을 파제강 등지에 방을 붙여 널리 알리고자 하였으나 내가 중지시켰는데 이제 김을현이 돌아와 아뢰기를 예부에서 병부와 합동하여 을현과 홀라운 올적합 파제강 야인들에게 질문할 때에 상서가 가만히 을현으로 하여금 선유와 칙서의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니 경은 이 뜻을 알고 여영관계 등 연변 수령들로 하여금 태종 황류의 선유와 지금 칙서로 선유한 것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또 같은 말로 한길도 도절제사에게도 내전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30일 신해 첫번째 기사 삭제에 있을 현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1일 임자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유로 진양대군을 삼다. 앞서 한평으로 봉했는데 한평현과 혼동될까 고친 것이다. 한평은 함흥의 별칭이고 한평현은 전라도에 있고 혼동될까 하여 고친 것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황희 명사성 권진 등을 불러 함길도 도절제사 상달생의 치부에 관해 의논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상달생이 치부하기를 저번에 야인을 대하기를 곤도로서 할 것이요 양목다불이나 맹가 천모가는 바로 중국의 역적이지만 중국 황제가 그들을 역적이라 이끌지 아니하고 매양 편안하게 무마하기를 힘썼다. 하물며 우리나라에 쓴 파제강 야인을 정벌하여 이미 소탕하여 없이 하였으니 동여진과 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까 하니 경등은 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황희 등이 아래기를 신등은 생각하기를 달생의 책략은 한가섯 저쪽 상대편을 가볍게만 여기고 그 종말을 헤아리지 않은 것입니다. 힘센 사람들을 보냈다가 저들이 반항하면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청하옵건대 신등의 전날 의논과 같이 쏘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고 문책하여서 만일 혹시라도 도망하였다고 칭탁하거든 그 처자를 잡아오도록 하고 또 모두 함께 도망하였다고 칭탁하거든 또 사람을 보내 독촉하기를 일가 사람이라도 충당해 보내라고 하고 또 굳이 거절하고 보내지 아니하여 어찌할 수가 없게 되면 원건 친척에게서 죽은 사람의 몸값과 화장이나 매장을 할 돈을 징수에 내도록 자주 사람 보내어 다지고 독촉해서 그 죄악을 징계하고 호환을 막는 편이 편할까 하옵니다 하니 곧 그대로 도절제사에게 회답해 일러주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친히 추향에 쓸 현가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지신사 안숭선에게 창덕궁을 옮기는 것에 대해 말하다. 안숭선을 인견하고 말하기를 최양선이 아뢰기를 경복궁의 북쪽산이 주산이 아니라 목명산에 올라서 바라보면 향교동의 연한 줄기 곧 지금 성문원의 자리가 실로 주산이 되는데 도읍을 정할 때 어째서 거기다가 궁궐을 짓지 아니하고 북악산 아래에다 하였을까요? 지리서에 이르기를 개인의 집이 주산의 혈자리에 있으면 자손이 쇠잔해진다 하였사오니 만일 창덕궁을 성문원 자리로 옮기면 만대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양수는 미치고 망령된 사람이라 실로 믿을 것이 못되나 그러나 무식한 나무꾼의 말도 성인이 가려듣는다 하는데 나무꾼보다는 양순이 나을 것이기에 곧 전 판청주 목사이었던 이진을 시켜 양순과 함께 목명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하였더니 진도 역시 양순이 말이 옳다고 한다. 대체로 지리스라는 것은 속이 깊고 멀어서 다 알기 어렵지만은 높은 데서 올라서 보면 주산의 혈맥은 볼 수 있을 것이니 청명한 날을 가려서 영의정 황희 예조판서 신상과 함께 이진 이양달 고중환 최양선 정량 등을 데리고 목명산에 올라가서 주산의 혈맥을 바라보아서 과연 잘못되었으면 창덕궁은 진실로 옮기기 어려우니 한 100여간 되는 것을 지어서 별궁을 삼는 것이 가할 것이다. 근래에 흔히 토북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지만 놀고 구경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하니 숭순이 아뢰기를 일이 중대하여 오늘로 결정할 것이 아니오니 황희와 함께 올라가서 바라본 연후에 다시 아뢰겠나이다 하니 그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장맛비가 그치도록 사대문에 빌게 할 것을 아뢰다. 장맛비가 지나치게 많아서 장례가 염려되니 전과 같이 길 한날을 가려서 서울 사대문에 제사 지내어 날 계기를 빌고 외방의 장맛비가 너무 많은 곳에도 역시 길 한날을 가리어 성문에 제사 지내어 날 계기를 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초하루 헌가 설치 시의 악기와 복장에 대해 정하다. 초하루 조화의 헌가를 설치할 때 종경과 건고 등의 악기는 형편에 따라 적당히 변통하여 간략하게 설치해 왔습니다. 그 악공의 의관 역시 형편에 따라 적당히 변통하여 착용해야 할 것입니다. 중단은 없애고 바지와 버선에 담은 계책과 난삼만을 착용하여 검정 가죽신을 신 때 여러 번 비와 이슬을 맞춰 말려서 줄여들고 드립해진 것으로 현가 악을 베푸는 날에는 보통 아일 조참의 예처럼 허락을 받아 착용케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1권 세종 15년 7월 4일 을미오 세 번째 기사. 하경북 정흠지 정초 등이 왕명을 받들고 진서를 편찬하여 올리다. 병조 우참반 황보인 등이 왕명을 받들어 진서를 편찬하여 올렸다. 행진. 각군의 동정은 오로지 중군의 뒤를 들을 것이니 중군에서 각을 한번 불고 북 한번 치면 각군이 여기에 응하여 병조를 정비한다. 중군이 북을 올리고 휘를 들어 앞을 가리키면 흰 휘가 앞에 있고 다른 붉은 휘는 다른 누른 휘, 다음은 검은 휘, 다음은 푸른 휘로 차례차례 서서 모두 앞길을 가리킨다. 각군이 차례로 이에 응하여 우군이 먼저 앞서고 다음은 전충, 다음은 중군, 다음은 후충, 다음은 좌군으로서 길을 들고 천천히 행진하되 기병이 앞서고 보병이 뒤서는데 횡렬로 가고 직선으로 가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 변한다. 빠른 북이 올리면 빨리 가고 쇳소리가 들리면 정지한다. 몰래 숨은 기병이 오새길을 가지고 산마장쯤 먼저 가다가 만약 깊은 숲과 초목이 있으면 푸른 길을 들고 언덕의 험한 곳이 있으면 붉은 길을 들고 흙으로 쌓은 것이나 동네의 좁은 곳을 만나면 누른 길을 들고 적군의 소리나 모양이 있으면 흰 길을 들고 물 있는 못이나 강이나 내를 만나면 검은 길을 든다.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중군에서 각을 한번 불고 푸른 휘로 가리키고 흰 휘로 뒤를 가리키며 빠른 북이 울리면 좌우군이 각각 그 방위로 나아가서 정지하여 진을 치고서 적군의 움직임을 가리킨다. 무릇 행군하는 데는 우군은 교량과 진흙창을 수리하고 좁은 길을 개척하며 좌군은 뒤를 막고 비상사태를 수습한다. 먼저 믿을만한 사람을 시켜 날린 기병과 길잡이를 거느리고 대군보다 수십 리 앞서 가면서 살펴보게 하되 앞뒤가 서로 연락되게 하고 사방 중요한 것을 수색하게 하는데 극히 정숙하게 하여 사람이나 말이나 모두 소리 없이 할 것이요 항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무릇 군사가 험한 땅이나 좁은 길에 들어가게 될 때는 고깃개미처럼 외줄로 나아가는데 한 대열을 50인씩 하되 먼저 방패 든 군사가 한 사람, 다음에 창이나 장검을 든 사람, 다음에 화통이나 활잡이 중의 한 사람으로서 차례를 정하여 보졸 30인이 앞서고 말탄 창잡이와 말탄 활잡이 20인이 뒤서서 간다. 길이 두 사람을 용납할 만하며 두 사람씩 나란히 가고 세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세 사람씩 나란히 가고 네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네 사람씩 나란히 가고 다섯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다섯 사람씩 나란히 간다. 재촉하고 동령하여 정지하거나 뭉쳐 서지 못하게 하여 요긴한 길목부터 먼저 점령하고 치중이 행군의 뒤에 잇따라 나가는데 300인마다 50인씩을 뽑아내어 치중을 보호하는 군대를 삼아가지고 앞뒤로 대를 나누어 나가되 앞 끝과 뒤끝이 너무 동떨어지게 멀거든 산마장이나 사마장 간격마다 한두 대씩 끼어서 불의의 변을 방비하게 하고 또 경기병을 시켜 좌우로 나누어 가면서 으슥한 곳과 숨을 만한 곳을 수색하게 한다. 결진. 중군이 각을 한번 불면 각군과 유군에서 마병이 먼저 나가서 사방으로 갈라 벌리어 쓰고 중군의 다섯 휘가 다 나서고 북이 울리면 각군이 기와 북으로 이에 응하여 이하가 다 그리함. 각각 그 진영을 이루고 중군은 원형, 좌군은 직선형, 전군은 예각형, 우군은 방형, 후군은 곡선형으로 한다. 유군은 쇠 치는 소리를 듣고서도 도로 들어간다. 중군의 다섯 휘가 함께 누우면서 북이 울리고 흰 휘가
났으면 각군이 각각 방형의 진을 이루고 우군은 본형 그대로다. 중군의 5휘가 한데 합쳐지면서 북이 울리고 흰 휘가 났으면 사군이 중군을 싸고서 방형진을 이루는데 사군이 각기 양면을 터서 팔문을 만들고 각각 방이 삐까를 길을 세우고 중군은 원형을 터서 사문을 만들고 각기 짐승을 그린 길을 세우고 안팎문을 마병과 보병이 지키며 전후 좌 우군이 다 5개를 누이고 오직 관이란 기만을 세우고 중군의 검은 휘가 났으면서 북이 울리면 방형의 진을 변하여 곡선형진으로 만들며 전군은 쭈그려 배열하고 좌우군은 각각 한 통이 되어서 호면을 구부렸다 꺾음. 푸른 휘가 나서고 북이 울리면 곡선형진을 변하여 직선형진으로 만들며 전후군의 양단이 각각 한 통이 되어 구부려 꺾고 좌우는 입되어 배치한다. 붉은 휘가 나서고 북이 울리면 직선현을 병하여 예각형의 신을 만들며 전군의 중심부가 예각으로 나오고 좌우군이 각각 한 통이 되어 호면을 구부려 꺾는다. 누른 휘가 나서고 북이 울리면 예각의 진형을 변하여 원형의 진으로 만들며 사면에 원형을 터놓는다. 흰 휘가 다시 나서고 북이 울리면 원형진을 변하여 방형진으로 만든다. 만약 중군의 붉은 휘와 푸른 휘가 합쳐지고 북이 울리면 전군과 좌군이 합하여 한진이 되어서 좌편에 있고 검은 휘와 흰 휘가 합쳐지고 북이 울리면 후군과 우군이 합하여 한진이 되어서 우편에 있고 중군은 그대로 한진이 된다. 만약 땅이 좁아서 각군을 용납할 수 없으면 각군이 땅의 형편에 따라서 진형을 이루고 한 군도 용납할 수 없으면 한 곳에 따로 한진을 치게 하되 일체로 한 군의 법칙대로 한다. 무릇 진치는 데는 각 진영의 바깥쪽에 방패를 연이어 배치하고 다음에 창과 장검으로 다음에는 화통과 궁수이요 다음에 창 가진 기병과 활 가진 기병이 진 안에 벌이었었는데 안팎의 진이 다 그리한다. 각 군에는 각기 5소가 있는데 가로줄 5보에 한 사람씩 쓰고 세로줄 4보에 한 사람씩 쓰게 한다. 진과 진 사이에 진 하나를 용납할 만하게 하고 대와 대 사이에 대 하나를 용납할 만하게 한다. 온식 서로 뜻맞는 자끼리 한 오를 편성하는데 오 안에 장이 있고 이 둘 호가 소대가 되는데 소대에 장이 있고 5호가 중대가 되는데 중대에는 정이 있고 50인이 대대가 되는데 대대에는 교가 있고 50인이 모름지기 그 중심을 결합하여 행진하고 정지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그 대에 따라 모두 따라 붙어야 하며 싸울 때는 5호씩 벌려쓰고 장교가 뒤에 있어서 전투를 독려한다. 1000명 중에서 200인을 나누어서 유격군을 삼았는데 항상 그 군의 후면에 있게 한다. 무릇 행군하고 돌진하고 전투할 때는 어병을 세우는데 보충하는 일, 척후를 하는 일들은 오로지 이 유격군의 책임으로 한다. 만일 군의 수요가 더 많으면 이런 수요로 비율을 정한다. 모든 군이 머물러 숙소를 정하는 데는 모두 다 그 지역을 나누어 갈피를 그어서 그 한계선을 분명히 하여 통행을 금하고 길처를 말끔히 하여 대장의 명령이 아니면 통행할 수 없게 하고 뗄나무를 구해 오거든 목초 따위를 베어오는 자는 모두 항우를 이루어야 하고 항우를 이루지 아니하는 자는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모든 국령의 장에서 밥을 짓는 일은 모름지기 일찍이 할 것이요 어두운 뒤에는 곧 불을 꺼야 한다. 각 군령마다 바깥 사면과 내 모퉁이에 반드시 작은 뚝을 세우고 그 위에 뗄나무를 쌓아 놓았다가 밤 어두운 후에라도 먼저 적군이 오는 것을 알게 되면 북을 치고 전령하여 달려가서 불을 질러 대낮같이 밝게 하여 적군이 형체를 감추지 못하게 한다. 밤이 되면 군영 안에서 번갈아 순경 도는 사람이라도 높은 소리로 부르거나 외치지 못하게 하며 진나다 앞쪽 100보 바깥에다 소리 듣는 사람 2씩을 세우되 일경에 한 번씩 교대하여 불의의 변을 듣게 하는데 순경도는 자나
순경 도는 자나 소리 듣는 자들은 잠자지 못하게 한다. 만약 군중에서 밤에 놀랄만한 기척이 있으면 군의 구시라치들은 굳게 앉아있고 진의 대장이 병기를 가지고 떠들거나 동요하지 못하게 하며 낮이 되거든 모든 군의 앞쪽에 각각 높은 곳을 따라서 척후병을 배치하여 동정을 알리게 한다. 무릇 결진하는 법은 본래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이나 그 대오는 오행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휘장, 복색으로는 각 군이 각기 휘장이 있어서 중군은 누른 휘장을 둥글게 다섯치로 하여 옷깃 앞에 붙이고 전총은 붉은 휘장을 세무지게 7치로 하여 배에 붙이고 좌근은 푸른 휘장을 길이 8치, 넓이 3치로 하여 왼편 어깨에 붙이고 우근은 흰 휘장을 사방 4치로 하며 오른쪽 어깨에 붙이고 후충은 검은 휘장을 구붓하게 6치로 하여 등에 붙이는데 각기 군의 칭호와 각소 각대의 칭호를 쓰고 아울러 방위의 짐승 하나씩을 그린다. 교련장에서는 사표에 나아가고 물러가고 함으로써 교련장을 삼나니 1200방보를 두 편으로 나누어 동쪽 서쪽으로 마주 향하게 하되 중간에 상거가 300보로서 50보씩마다 표를 한 줄씩 세워 모두 5줄로 세우게 되는데 표와 표의 사이가 각각 50보로서 군사들이 진퇴하는 표준이 된다. 중군에게서 각을 한번 불면 각 군의 기잡이가 각기 제 방위의 기를 진터에 내다 세우고 중군에서 북을 울리면 각 군이 병조를 정돈하여 각기 저희 기 아래에 나아가서 진치고 난 뒤에 중군에게서 북을 울리고 5휘가 앞을 가리키면 각 군이 첫째 표에 나아가 선두를 나란히 하여 가지고 가운데 줄로 북을 치고 행진하여 둘째 표에 이르러서 쇠를 치고 휘를 내리면 그 자리에 그치어 모두 앉고 무릇 앉는 것은 기병은 말에서 내리고 보병은 무릎을 꿇는다. 중군에서 북을 울리고 휘를 흔들면 각 군이 모두 일어나서 무릇 일어나는 것은 기병은 한 바퀴 돌아 달리고 보병은 한 바퀴 돌아 싸우기를 무릇 3번 하고 그치는데 쇠소리 한 번에 싸움을 늦추고 두 번째 소리에 싸움을 그치고 세 번째 소리에 등을 돌려서 물러나와 셋째 표에 이르러 그치어서 앉고 일어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며 다만 넷째 표 향하여 돌아 앉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고 이 한은 다 같다. 쇠소리 네 번째에는 빠른 걸음으로 퇴각하여 둘째 표에 이르러서 가지고 앉고 일어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며 쇠소리 5번째에도 급하게 퇴각하여 첫째 표에 이르러서 거치어 가지고 앉고 일어나기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각을 한 번 불면서 5번째 쇠소리가 나면 각 군이 급하게 진토로 돌아가서 각각 그 전 형태로 회복한다. 휘의 빛은 5색이요 기도 5가지로다. 지휘에는 휘로 하고 어항기는 기로 한다. 중군에는 황색이요 후층에는 흑색이며 전충인적 적색이요 좌청 우백 마땅하다. 동서남북 가리킬 때 들면 쓰고 뉘면 앉고 흔들면 모두 싸워 늦추고 늦춤 빠름을 알맞추게 한다. 부르면 고진 금퇴가를 북 한 번에 벌려 쓰고 두 번째에 결진하며 세 번째에 전진하고 네 번째는 빨리 걷고 5번째는 급히 달려 바로 급히 싸우나니 3군의 전진함이 모두 같은 방법이요 첫 쇠 치면 싸움 늦춰 두 번 칠 때 그치고서 세 번째에 등을 돌려 네 번째는 물러서서 5번에는 급히 달려 본진으로 돌아오니 3군의 물러옴이 모두 같은 방법이라 부른다. 1. 군령 무릇 출병하는 데에 중군에서 각을 한번 불면 각 군의 장수가 모두 중군의 기와 북의 아래로 모여 대장이 영을 내려 이르기를 무릇 진영에 있는 자들은 휘와 각과 쇠와 북의 조주라무 모두 들어 앉고 쓰고 나아가고 물러나며 그 차슬을 잃지 말 것이며 떠들거나 난동함으로써 군법에 범함이 없게 하라 하면
여러 장수들이 모두 앉아서 영을 들은 뒤에 각기 본진으로 돌아가는데 중군의 시중군 두 사람의 요령을 흔들며 나누어 순행하여 무사람을 조용하게 하고 여러 장수들이 모두 앉아서 영을 들은 뒤에 각기 본진으로 돌아가는데 중군의 시중군 두 사람이 요령을 흔들며 나누어 순행하여 무사람을 조용하게 하고 각군의 장수들이 그들은 명령을 소와 부대에 두르고 한다. 그래서 응당 나아가야 할 경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응당 물러나야 할 경우에 물러나지 아니하며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경우에 나아가고 물러나지 말아야 할 경우에 물러나며 제멋대로 이리저리 가거나 휘장복색이 없는 자는 목매며 군사 일을 누스라는 자는 목매며 군을 배반하고 달아나는 자는 목매며 싸우지 않고 적에게 항복하는 자는 그 가산을 몰수하며 기일에 뒤떨어진 자는 목베며 비, 눈, 불에 막혀서 못된 자는 용서한다. 항렬이 정제하지 못하거나 깃대에 깃발이 바르지 못하거나 쇠와 북을 울리지 않는 자는 목베며 적군과 사서로 교통하는 자는 목베며 주관하는 장수를 잃은 자는 목베며 기와 북과 절과 월을 잃은 자는 그 부대 전원을 목베며 어지러이 경우를 당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는 자는 목베며 괴상한 말에 헛되이 혹하고 엄양슬과 점치는 말을 망령되이 하는 자는 목베며 까닭없이 군을 놀라게 하는 자는 목베며 5가지 병기와 군의 장비를 유기하는 자는 목베며 장교와 군속으로 직무에 불평한 것을 사정을 써서 서로 용서해 준 자는 목베며 강포한 힘으로 약한 자를 짓누르거나 노름하다가 분해서 싸우거나 술주정으로 야루를 부리어 고약한 욕설로 무리하게 굴고 사리에 순응하지 않는 자는 목베며 공식 연애로 취한 것은 욕설한다. 군중에서 수레를 달리거나 말을 달리는 자는 목베며 장군 이하가 모두 걸어서 영문으로 들어간다. 적군을 부수었을 때 노략질부터 먼저 하는 자는 목베며 밤 시각을 지키지 못하고 밤중에 다니다가 군호를 잃고서 딴 집에 유숙하는 자는 목베며 지키고 포위함에 경고하지 못하는 자는 목베며 파견함에 불복하거나 직무 맡김에 불평하는 자는 목베며 백성을 침해하고 속이거나 민간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부녀자를 데리고 영문에 들어오는 자는 목베며 주관하는 장수의 한때의 명령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목베며 오에서 2사람을 잃으면 구제하지 아니한 3사람을 벌하고 소대에서 4사람을 잃으면 구제하지 아니한 6사람을 벌하고 25인 대에서 8인을 잃으면 구제하지 아니한 전원을 벌하며 오를 잃었어도 포로로 오를 얻었거나 장을 잃었어도 장을 얻었거나 장수를 잃었어도 장수를 얻었다면 각각 그대로 두고 오를 잃고 오를 얻지 못하였거나 장을 잃고 장을 얻지 못하였거나 장수를 잃고 장수를 얻지 못하였으면 벌하며 오를 얻어가지고 오를 잃지 아니하고 장을 얻어가지고 장을 잃지 아니하는 자는 상 준다. 1. 응적 중군과 전충이 열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것은 수병이라 하고 후충이 전투에 당할 때에 먼저 나와서 적군을 동하게 하는 것을 정병이라고 하고 좌우군이 전투에 당할 때에 옆에서 나와서 돌격하는 것을 기병이라 한다. 무릇 적구에 응전할 때는 대마다 길을 달리하는데 기사대는 푸른 길을 잡고 기창대는 검은 길을 잡고 화통궁수대는 백길을 잡고 보창장 검대는 붉은 길을 잡는다. 중군에서 북을 한번 치면 각 군의 우격군이 먼저 사방면으로 나와서 저편 적군을 바라보고 살피어 각으로 자기 군에 보고하면 그 군에서는 각으로 중군에게 보고한다. 중군에서 각을 불고 붉은 휘가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면 전충이 적군을 맞을 것이요 검은 휘가 앞을 가리키고 북이 울리면 후충이 먼저 나서서 적군에게 당할 것이요 푸른 휘와 흰 휘가 앞을 가리키고 북이 울리면 좌우군이 옆으로 나가서 구원할 것이니 한 면이 적을 받게 되면 다른 군이 이런 방법으로서 닥치는 대로 앞장이 되되 모두 중군의 휘와 북과 각의 지휘에 따라 응전할 것이며 만약 사면이 적을 받게 되면 각각 그 군의 기와 북과 각의 지휘를 바라보고 들어서 싸우되
중군이 병조를 나누어 가지고 가서 구원한다. 무릇 군이 진을 나가서 적군과 응전할 때는 일제히 나아가 10보에 흩어져 쓰고 마군도 10시 50보 이내에서 정지하여 전투한다. 적군이 패하여 달아나면 북과 각이 함께 울리면서 마병이 나아가 추격하고 보병은 대열을 벌이어 마병을 구원해 주며 그런 뒤에 뒤따라 추격할 때는 항우를 잃지 아니하고 쇠소리를 들으면 정지하고 북이 급하게 울리면 다시 나아가서 급히 공격할 것이며 만일 군을 거둬 퇴각하려면 중군에서 각을 한번 불고 휘를 내리고 쇠가 5번 울리는데 각군이 이에 응하여 각기 제자리로 복귀하고 유격군이 뒷마금하며 돌아온다. 무릇 조운진으로서 바꿀 때는 중군에서 큰 각과 작은 각을 함께 불면서 북을 울리고 청백 즉 흑의 내휘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 각군이 이에 응하여 먼저 유격군을 내세워 각기 방위빛깔의 길을 가지고 그 지면의 경계를 정한 다음 중군은 그 진틀을 튼튼하게 자리 잡아 안대 한 배율로 요동하지 않고서 사면을 관제하고 각군은 사면의 안팎으로 방패를 세워 본 것을 굳게 지키고 보병의 창과 장금이 방패의 바깥 주변에 나서서 두 겹으로 포열하여 부딪는 곳마다 앞이 되게 한다. 가령 전군 같으면 전소의 기사병과 중소의 기사병과 전소의 기창병과 중소의 기창병과 전소의 화통궁수와 중소의 화통궁수가 횡렬로 진앞에 벌려서서 저편 적군과 마주 대하고 전소의 기사병과 전소의 기사병이 한 줄이 되어서 앞줄을 쓰는데 전소 기사병은 나뉘어서 좌우 모퉁이에 조금 앞으로 쓰고 중소 기사병은 가운데에 내리 쓰며 다음은 전소의 기창병이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중소의 기창병이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전소의 화통궁수가 한 줄이 되고 다음은 중소의 화통궁수가 한 줄이 되어 모두 5줄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정병으로 적군을 대적하는 것이다. 중좌우 우사소의 기사병, 기창병, 화통궁수가 좌우로 짜고 나와서 업무하는데 모두 안에서 밖을 향하여 적선으로 줄지었으면 고기 깨미 같고 행진하면 기러기 떼와 같이 하여 안쪽은 진에 맞붙고 바깥쪽은 좀 넓게 벌려서 형상이 키와 같게 한다. 중소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화통궁수가 뒤에 있어 한 줄이 되는데 좌우가 같이 안쪽에 맞붙게 하고 다음은 좌소 기창병이 앞에 있고 화통궁수가 뒤에 있어 한 줄이 되어 왼편이 있고 우소가 기창병이 앞에 있고 화통궁수가 뒤에 있어 한 줄이 되어 우편에 있으며 다음은 좌소의 기사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사병이 뒤에 있기를 두 줄로 하여 좌편에 있고 우소의 기사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사병이 뒤에 있는 것이 한 줄로 우편에 있고 다음은 좌소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창병이 뒤에 있고 좌소의 화통궁수와 중소의 화통궁수가 대를 연하여 그 뒤에 있어서 한 줄이 되어 좌편이 있고 우사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창병이 뒤에 있고 우소의 화통궁수와 중소의 화통궁수가 대를 연하여 또 그 뒤에 있어서 한 줄이 되어 우편에 있으며 다음은 후소의 기창병이 앞에 있고 중소의 기창병이 뒤에 있고 후소의 화통궁수와 중소의 화통궁수가 대를 연하여 또 그 대에 있어서 한 줄이 되는데 좌우가 같고 다음은 후소의 기사병 앞에 있고 중소의 기사병이 뒤에 있어 한 줄이 되는데 좌우가 같이 외면에 여기저기 있게 한다. 그래서 모두가 좌우 각각 7줄이 되나니 이것이 곧 기병으로 옆에서 협공하는 것이다. 다른 군도 다 이와 같이 하는데 만약 땅이 좁으면 각 군이 각각 저희대로 포진하되 그 횡으로 서든가 직선으로 서든가 항우를 짜는 수는 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여 구름이 피어오르듯 새떼가 흩어지듯 냇물을 주름잡고 들을 누비어 종행으로 포진과 행렬을 함에 아무쪼록 소통이 잘 되도록 힘쓸 것이며 이리저리 돌로 꺾고 함에 부대장의 지휘를 들으면서 각자가 제 힘껏 싸워서 장점은
해는 단점을 참작하고 단점에는 장점을 참작하며 전구는 그 전면을 맡고 후구는 그 후면을 담당하며 좌구는 그 좌편을 맡고 우구는 그 우편을 막으며 전진하여 적진으로 나갈 때 빠져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후퇴하여 대를로 돌아올 때에도 딴 길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며 왼쪽은 그 오른쪽을 응원하고 오른쪽은 그 왼쪽을 응원하며 만약 그 중간을 쳐들어오면 좌우가 함께 구원하여 휘날리는 깃발들과 뒤 얽힌 병졸들이 보기에는 흩어진 것 같고 움직임에 문란한 것 같으나 그러나 분명히 미리부터 정해져 있어서 기치가 분명하고 대우가 정제하여 나고 들매 법도가 있고 지휘에 호응이 있어서 비록 끊어져도 진형을 이루고 비록 흩어져도 향렬을 이루므로 어지러운 것 같으면서 실상은 어지러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군을 철수하려면 중군에서 각을 한번 불고 청적 백흑의 내휘를 다 내리고 쇠를 치면 사군이 이에 응하여 각각 제자리로 복귀한다. 골짜기에 싸우다든가 숲속에서 싸우는 법에 있어서는 역시 이 법에 따라서 하는데 주관하는 정수의 판단에 있는 것은 이루 다 기록하기 어렵다. 행진은 행진하는 진법이와 결진은 집결하는 법이다. 세종시로 60권 세종 15년 7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반역죄를 삼족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가만히 생각하오니 반역의 죄를 삼족에까지 미치게 하면 큰 죄악을 징계하여 큰 법률을 바르게 하고 간악의 삭틈을 막아서 반역할 마음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무, 이빈, 경사덕, 조희민, 윤목, 유기 등은 태종조 때에 간사한 당파를 널리 모아서 반역할 일을 꾀하여 나라를 그 위토를 꾀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미워하고 사람이 성내서 그들의 몸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몰수하고 그들의 삼족을 모두 율대로 논제하였으므로 이제는 모두 반역 관련자들이 다 사라져서 백성이 되어 버렸는데 그늘에 유기의 아우 유환이 갑자기 높은 벼슬에 등용되어서 외론들이 놀라고 소란하오니 난동자를 제거하고 역적을 토지하는 법에 어떻게 하며 간악을 없이하고 화근을 끊어버리는 의리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물며 태종조 때에는 죄를 당하고 전하의 뜰에서는 벼슬에 오른단 말입니까? 아마도 뒷날을 위한 좋은 일이 아닌가 하옵니다. 신등이 또 염려하옵기는 이런 길이 한번 열리면 그 밖에 평면으로 용서된 자들도 모두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비요건대 한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태평시대의 백성 노릇이나 하게 하는 것이 한에게도 편할 것이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검찬성 강우에게 사죄하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군신의 의리는 유명의 간격이 없는 것이니 친족의 은혜는 마땅히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할 것이며 이에 애틋한 언전을 내리어 적이 명령을 위로하노라 생각하건대 경은 성품이 본디 온화하고 선량하며 행실이 매우 공손하고 검소하였으므로 공훈 있는 옛 신하의 후손으로서 왕실의 친척이 되어서 태조의 조정에서 인연을 맺고 태종의 때까지 오래 벼슬하여 두 어른의 원종공신이 되어 한 마음으로 힘든 일에 복무하였도다. 태상의 의전을 맡기도 하고 군적의 일을 통솔하다가 죽는 이르러 병을 얻어 요양을 위하여 사퇴를 청했는데 조정의 일을 사면하고서도 복무하는 정성을 항상 품었고 사사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서도 임금 충성은 항상 간절하였도다. 언제까지라도 함께 지내리라 생각하였더니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부음이 들린단 말인가. 공훈과 친척의 의리를 추억하며 마음과 가슴이 아플 뿐이노라. 이에 변변치 않은 의식을 베풀어 정의의 언전을 조금이나마 표하노라. 수명이 정한 바 있어 비록 구천에 갔을지라도 생시나 사후나 다름이 없으며 부디 한 차례 허명할지어다. 이에 교시하노니 그리 알아주기 바라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산호 황자가 주인을 죽였으므로 유리 능지 처사에 해당함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7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자리에 밝은 자를 널리 선택하여 보고하게 하라고 전지하다. 지리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역대의 거룩한 임금을 보건대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천문지리까지도 이치를 모르는 것이 없었고 그만 못한 임금으로서 천문지리 이치를 몸소 알지는 못하더라도 아래에서 그 직무를 받들어서 한 자가 세대마다 각기 인재가 있었으니 진나라의 곽박과 원나라의 순신이 그러하였고 우리나라의 일로 말하더라도 도읍을 건설하고 능을 정할 때는 모두 술수 전문가의 말을 채용해 왔는데 지금 헌능 내맥의 길 막는 일에 있어서 이 양달과 최양순 등이 각기 제가 옳다고 고집하여 분분하게 굴어 정하지 못하고 나도 역시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결단하지 못하는지라 장차 집현전의 유신들을 데리고 양달과 함께 날마다 그 이치를 강론하겠으니 지리에 밝은 자를 널리 선택하여서 보고하게 하라 하니 지신사 안승순 등이 아뢰기를 경연은 오로지 성현의 학문을 강론하고 구명하여 정치 실시의 권언을 밝히는 것인데 풍수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잡된 술수 중에서도 가장 황당하고 난잡한 것이오니 강론에 참여시킴이 옳지 못하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러하더라도 그 권언을 캐보아야 하겠다 하니 승선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부터 이미 경전의 학문만을 한결같이 해왔는데 이제 만일 잡된 학문을 강론한다면 오랜 전공이 한 번 실수로 헛되이 될까 실로 두렵습니다. 하물며 한나라의 무제는 육경을 높이 장려하고 백가를 물리쳐 내어싸운데 그러면 우리 전하의 성스러운 학문이 도리어 한무제만 못하다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학문도 역시 국가를 위하는 한 가지 소용이 되는 것이오라 패해버릴 수는 없사오니 원컨대 경하게 밝은 신하를 선택하여 강습하게 하시되 제주를 두어서 그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조사하며 그 잘하고 못함을 살피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집현전 부교리 이명겸 유의선 박사 이사철 저장랑 김예몽으로 학관을 삼고 예문제학 정인지로 제주를 삼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7일 무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500호 이상 되는 각 고을의 급한 때에 대비할 방책을 아뢰다. 500호 이상 되는 각 고을에 모두 각기 3색의 기와 휘를 준비하게 하고 도 안의 병법 아는 사람을 뽑아 혼도를 정해 삼고서 매년 봄과 가을에 무예를 연습하게 하고 또 각 고을에서 군과 인민과 아전들로 반을 짜고 관노에 이르기까지 그 적당한 자를 골라서 호각 부는 일을 익히게 하여 급한 때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외방의 유학 교수나 교관 교도 등을 가볍게 갈지 말게 할 것을 아뢰다. 외방의 유학 교수나 교관 교도 등을 자주자주 갈아보는데 그로 인하여 관적이 상없이 남발되고 교훈에 효과를 내지 못하며 심지어는 오고 가는 데에도 배단이 없지 아니하니 거무에는 다른 예에 의하여 교지를 받아 제수하게 하고 가볍게 갈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훈련관에 명하여 중의 별시위 등을 소집하여 교습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이제 진도를 편찬하였사오니 혼도를 전임으로 정하여서 군사를 교습시키겠사온데 훈련관에 명령하시어 중의위 별시위 내금위 갑사 방패 취라치 별군 등을 반송정에 소집하여 교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8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동맥과 친모가가 한길도 도절제사에게 생업에 안심하게 하여 주기를 바라다. 천호 대마수를 시켜 한길도 도절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관내 사람 야상가 등 이명이 경운에 가서 말 세 피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훔쳐온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임자 맹하가 뒤쫓아 정구천가에 이르러서 야상가 등을 붙잡아 쏘아 죽였으므로 그 일가 사람 가시파가 야상가가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 통사 박천기에 딸린 사람을 쏘아 죽이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황공함을 금할 수 없어 마음 놓고 농업을 할 수 없사오니 비옵건대 조정이 아래어서 생업에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도절제사가 즉시 진무 박사위와 통사 박천기 등을 맹가 천모가의 처소에 보내어 가시파를 잡아오도록 독촉 명령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8일 기니 5번째 기사. 이조에서 종친부 서재의 수효는 50으로 정하고 그 거관은 예전대로 할 것을 아뢰다. 종친부 서재는 종전의 수요 40에 10을 더하여 50으로 정하고 그 거관은 예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황이 신상 등에게 명하여 풍수학하는 자들을 시켜 최양순의 말을 변론하게 하다. 영의정 황이 예조판서 신상 지신사 안승선 등에 명하여 목명산에 올라서 산수의 내맥을 탐지해보고 풍수학하는 이들을 시켜 최양순의 말을 서로 변론하게 하니 이양달 고중한 정악은 백악으로 현무라하여 경복궁이 터로서 명당이 된다 하고 이진 신유창의 말은 양성과 같은지라 황희 등이 화공을 시켜서 삼각산의 지형을 그림으로 만들어 올리게 하고 풍수학하는 이들을 시켜 각기 소견을 써서 올리게 하고 곧 집현전으로 내려보냈다. 당시 사람들이 진과 효창 등이 가만히 양선을 사주하여 지리의 요망한 학설을 가지고 승진하는 체계를 삼으려 한다고 비평하였다. 그 이양달 고중한 정량 등의 말에는 백악은 삼각산 봉우리에서 내려와 보현봉에 대구 보현봉에서 내려와 평평한 언덕 두어 마장이 되어다가 우뚝 솟아 일어나는 높은 봉우리가 곧 백악인데 그 아래에 명당을 이루어 널찍하게 바둑판 같이 되어서 1만 명의 군사가 들어설 만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명당이고 여기가 곧 명당 앞뒤로의 한복판 되는 땅이며 주산의 북쪽 바깥 협곡은 삼각산에서 서남쪽으로 둘러서 한 가지가 되어 남사의 남쪽 끝으로 돌아닿고 그 갈림가지 하나가 역시 서남으로 돌아서 무악지에서 평가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당 서북 언덕의 여러 갈래 물줄기가 돌아 흐르는 대략이며 또 주산의 동북쪽은 그 하나의 큰 가지가 청랑동의 물건을 등처로부터 동북으로 둘러 동남쪽으로 돌아서 큰 뜰에 이르러 멈추고 한 가지는 청랑동의 물건으로부터 동남으로 둘러서 벽돌 가마 아래 큰 들에 이르러서 그치고 그 갈림가지 하나가 사한동 물건원으로부터 둘러서 그치고 또 한 가지가 사한동 건원으로부터 남동쪽으로 돌아서 동대문에 이르러 그쳤으니 이것은 명당 동남 언덕 여러 갈래 물줄기의 대략이며 백악 명당의 좌우로서 말하면 왼편 팔은 주산의 서쪽가에서 나와서 서남으로 둘러서 동대문 수구에 이르렀고 그 오른쪽 팔은 역시 동남으로 둘러가지고 역시 동대문 수구에 이르렀다. 그런즉 명당의 전후 좌우가 견제하고 방정하여 불평할 것이 없다. 또 주산의 정통되는 큰 내맥이 남방으로 직행하여 그 기운이 힘차게 왕성하기 때문에 백악과 인왕, 무악, 남산이 모두 우뚝 솟아서 봉우리를 이룬 것이다. 이제 말하는 자들이 내맥이라 하는 것은 그 기운이 작아서 단지 정업원 뒤에 한 작은 봉우리가 일어나서 오직 종묘의 자리를 이루었을 뿐이요. 다른 혈자리를 이루지 못했으니 만약 이 봉우리가 아니었으면 종묘의 자리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이 봉우리 밖에는 다시는 왕성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종묘 자리가 되고서는 다시 일어난 봉우리가 더 없는 것이다. 곁갈래 맥과 정통의 맥으로서 본다면 종묘는 그것이 곁갈래 맥에서 정통맥이요
지금 말하는 자들의 말은 실로 곁갈래 맥에서의 곁갈래 맥인 것이다. 옛사람이 산맥의 크고 작고 왕성하고 쇠약한 것의 초목의 가지와 줄기의 크고 작고 성하고 마른 것대에 비하는 것이다 하고, 이진, 최양선 등의 말에는 삼각산의 내맥이 보현봉이 되고 보현봉의 우람하고 높고 낮은 언덕 땅으로 퍼져가지고 거기서 양편으로 갈라져서 왼편 가닥은 울툭불툭 길게 내려가다가 이것도 좁은 목을 이루어 안암 땅에 이르고 오른편 가닥은 반마장쯤 내려오다가 우뚝한 봉우리가 되었으니 이것이 백악이고, 백악에서 반마장쯤 내려와서 한 줄기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인왕산이고, 인왕산에서 2마장쯤 내려오다가 남쪽으로 휘돌아서 주산에 절을 하고 섰으니 이것은 가휘 조에 인사하는 정식이라 할 만하여, 그 가운데에 바른 백이 머리를 동남간으로 밀어 2마장쯤 가다가 남쪽으로 회돌아서 주산에 절하고 섰으니 조의 인사의 정식이라 할 만하며, 가운데 바른 맥이 머리를 동남간으로 들이밀어 2마장을 가서는 언덕을 이루었으니 주산이 될 것이다. 주산에 떨어진 맥이 마치 달아 맨 실이 다시 일어나고 벌의 허리가 끊어진 듯 이어진 기의 형상과 같은 것이 이른바 현물과 머리 숙인 형이라는 것이다. 왼편 팔이 구붓하게 혈자리 앞으로 돌아닿고 오른편 팔이 활과 같이 명당에 절을 하며 세계부로 가지와 잎들처럼 좌우로 감싸안고 산과 물이 정이 있게 천지를 배포하여 하늘의 관문이 되고 땅의 중축이 되는 곳에 두 편이 가운데를 맞아서 명당이 된 것이니, 바로 존귀한 형국 가운데 모든 물 흐름도 하늘 뜻에 합치되니 이것이 가위 기운이 모인 것이라 귀하기가 더할 수 없다. 경문에 이르기를 두 물이 껴안는 곳이 곧 명당이라고 하였는데, 가지와 잎새가 중앙을 둘러 휘돌아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경주에서 단월역을 충주에 옮겨 소속시킬 것을 청하다. 충청도 단월역은 비록 괴산 땅에 있으나 본고을에서 상거하객이 60여리요 충주와는 거리가 상거 10여리이니 단월역을 충주에 옮겨 소속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대원들에게 유신으로 하여금 지리의 요령을 강구하여 밝히게 할 것을 말하다. 저번에 지리스를 보려고 하였으나 그다지 내키는 마음이 있지 않았고 또 경들의 말을 듣기만 하고 말았었다. 그러나 지리의 설은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또한 다 없앨 수도 없는 것이되, 천문은 높고 멀어서 알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널리 벌리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리에 있어서는 맥과 형세가 심히 복잡하여서 진실로 정밀하게 살피지 아니하면 그 요령을 알기 어려운지라, 옛날 곽박은 전문으로 술수를 숭상하였으나 제 목숨도 좋게 여기지 못하였음에 후세에서 허황하다고 지칭하지만은 소자첨은 그 어머니를 숭산에 장사 지냈고 주원회는 자기의 묻힐 땅을 미리 정하였으니 통달한 선비와 그 현인도 역시 이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조정께서도 도읍을 건설하고 능수를 정하는 데 모두 지리스를 이용하셨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신으로 하여금 그 요령을 강구하여 밝히게 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7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외관으로서 경관에 임명된 자도 통산하여 가자시킬 것을 아뢰다. 경관으로서의 외관에 임명된 자는 경관 때의 달수와 직무 성적을 통산하여서 가자하여 주면서, 유독 외관으로서 경관에 임명된 자는 외관 때의 달수와 성적 고사한 것을 통산하지 아니하여 경관과 외관이 각각 다르니 실로 미표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외관으로서 경관에 임명된 자도 역시 통산하여 가자시키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61권 세종 15년 7월 1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원묘 짓는 데서 일한 각색 장인들에게 쌀과 배를 날수에 많고 적음으로써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61권 세종 15년 7월 1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이조판사 허조가 박천을 혁파하지 말 것을 아뢰다. 전에 의논하기로 박천을 혁파하여 영변에 합쳐 붙이고 녹봉은 강계 판관의 소속으로 하자 하였사온데 이제 강계 판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성의 수령을 두기로 하였으니 박천은 예전대로 두로 혁파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